이번에는요. 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달라. 이 청원 게시판에 20만이 벌써 넘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군 가산점제 이게 폐지된 거 아닙니까? 다시 해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징병제를 모병제로 또 전환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자, 이 의제들 오늘 좀 집중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사실 이 모병제 이슈가 대선 때마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두 분 이 모병제 자체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분부터 황수영 팀장님 찬성하시죠? 저는 모병제에 지금 당장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예,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네, 모병제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사실상 일부 모병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모병제의 경우에는 양극화가 심한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이나 경제적 약자들이 군대에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그리고 그래요? 모병제를 도입한 국가들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더불어서 또 군사 영역의 많은 부분을 민영화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것이 가져올 효과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군대라는 것이 국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물리력이고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근데 이런 군대의 문제를 어떤 소수의 관심사로 만들고 전문화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런 부분도 모병제 도입에 있어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예. 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나 또 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나 개입을 모병제를 했을 때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장기적으로는 이런 고민들을 복합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모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제 인구절벽이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요. 지금 징병제로 가면 군대 갈 사람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근데 예. 저는 군대 갈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한국군이 유지하고자 하는 병력의 규모가 우선 너무 많은 것이 지금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군이 지금 한국전쟁 이후에 1950년대 말의 병력 수준을 60년 정도 유지를 해왔는데요. 그동안의 안보 환경이나 전투 환경이나 사회도 많이 변해왔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방개혁 2.0을 하면서 내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규모에서 저는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병력 규모를 30만 명까지 복무기간도 12개월까지 당장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지금 징병제 하에서 병력을 감축하고 복무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당장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병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면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제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모병제를 도입은 하는 건 맞지만 그 전에 일단은 병력 규모부터 줄이는 게 순서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신인균 대표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모병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그 팀장님께서는 병력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이제 안보 환경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비전문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한국군의 무기 체계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약간만 생각해봐도 북한에게 주어진 조건과 우리 한국군에게 주어진 전쟁의 승리 조건이 달라요. 우리는 일단 160km를 전진해서 평양을 점령해야만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선에 가는 것이고 북한은 40km만 전진해서 서울 북쪽까지만 오면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40km를 밀리지 않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병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은 아무리 첨단 무기 체계가 많이 있다고 해도 어쩔 수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모병제는 그 인구가 1억 2,600만인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자위대의 정원이 26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26만 명을 못 채워요. 그래서 지금 한 24만 명 선밖에 유지를 못하고 자위대원의 초봉이 한 35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한 400만 원 되죠. 그래도 못 모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 5,200만, 일본보다 41%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30만 명을 어떻게 모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일본보다 인구가 40%인데 그래서 안보 환경이 즉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모병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예.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서두에서 다시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요.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달라. 여기 보니까 20만이 넘었습니다. 보니까. 그럼 이건 정부에서 공식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건데 신 대표님 여성 징집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박용진 의원의 정치혁명이라는 책에서부터 촉발된 이 논란이 네.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좀 시의적절하게 긍정적인 어떤 그 화두를 던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이 여성의 징병 문제에 있어서 계속 이제 남성 커뮤니티, 여성 커뮤니티 이런 곳에서 계속 논란들은 되어 왔었어요. 예.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그 여성들이 스스로 우리도 징병해달라라고 소원을 해서 여성 징병제를 도입을 했고 예. 스웨덴도 그렇게 지금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남녀 평등 시대가 뭐 거의 못 되었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성이 더 우월적인 혜택을 받는다라는 평가도 남성 일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 네. 차원에서 네네. 여성은 뭐 체력이 적으니까 그 취약하니까 군대하고는 안 맞다라고 하기에는 요즘 군대에서 여성이 할 수 또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22사 쪽에서 경계가 뚫렸는데 그 경계를 잘 설 수 있는 그 CCTV를 보는 분야라든지 정훈 또는 행정, 정보 이런 곳에 여성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예. 군대가 50만 명이라고 해서 산 끝에서 전투를 하는 전투원이 50만 명은 아닙니다. 군대의 숫자 중에서 주로 전투원은 한 반 정도 됩니다. 예. 나머지 반은 지원, 행정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봉사할 수 있는 그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어서 여성들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 황수영 팀장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앞서서 또 병력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저는 여전히 지금 이제 병력 규모를 줄일 때이지 모두가 군대는 갈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국군이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인 유사시 이제 북한 안정화 작전 같은 경우, 북한 점령 같은 경우도 국제법적으로도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지도 않고 공격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군사전략 차원에서 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그런 전제 하에서 여성 징병제의 경우에도 저는 지금 규모를 줄일 때라는 측면에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여성 징병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앞서 말씀하신 청와대 청원의 경우 여성 징병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이유가 우리 군이 병력 보충에 차질을 겪고 있다. 무리하게 징집률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인데 맞는 이야기입니다. 인구 절벽 문제가 현실화되어 있고 판정률을 높이는 것도 무리한 일입니다. 근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병력 수요가 부족하냐 그 전제부터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을 징병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 법제적 등의 행정적으로 많은 변화들 감수하면서까지 징집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또 박용진 의원이 말씀하신 남녀평등 복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남녀 모두 군인이 되기 위해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자라는 주장이고 그렇게 되면 남녀차별 논란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이 차별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군사주의 문화라는 게 우리 사회의 성차별을 심화하는 원인 중에 오히려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군사훈련을 받고 총을 잡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폭력이나 위계나 적대행위 같은 것들을 경험하거나 훈련받는 일을 줄이고 없애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다. 남성에 있어서도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신 대표님 방금 황 팀장의 의견에 뭐 반론 제기할 분 있습니까? 네. 여성들이 뭐 지금 뭐 여성 커뮤니티에서도 우리도 괜찮다라는 그런 의외로 그런 그 찬성의 뜻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팀장님하고는 저하고는 이제 이 군사력의 규모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이견이 있어서 지금 이랬는데 일단 그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최소 50만 명은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인구 절벽이 본격화되거든요. 그런데다가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복무 기간을 오히려 3개월 더 줄여버렸죠. 그러면 복무 기간을 늘릴 수 없다면
이건 다른 어떤 그 징병 방식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그 여성은 과거에 이제 출산을 하기 때문에 예. 군 복무하고 또 다른 그 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남성들 입장에서는 출산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또 반론도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그 과거에 이제 그러한 논란이 되었던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현역 복무 비율이 한 50% 정도였습니다. 예. 나머지는 뭐 면제를 받든지 아니면 당시에 뭐 단기 사병 뭐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인구 절벽 때문에 92% 이상이 군 현역을 복무를 해요. 예. 그런 차원에서 그 여성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또 특히 각 군의 여성 부사관들이 있는데 그 여성 부사관들을 모집을 하는 그 비율을 보면 경쟁률이 한 6대1 정도 됩니다. 예. 여성들이 군대에 오고 싶어서, 군인이 되고 싶어서 장교가 아닌 부사관에 6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인다라는 것을 봤을 때 여성들도 충분히 우리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뭐 그러면 모병제는 아니더라도 이제 여성 또는 뭐 징집을 강제로 하는 건 아니더라도 좀 더 그러면 어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6대1이라면 더 이렇게 여성 부사관을 더 뽑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예. 여성은 그 군 부사관을 6대1을 지원하면서 예. 사병, 병사는 하지 않겠다. 이제 예.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예, 예. 남성은 반드시 여성의 지위를 받아야 되는 병사를 가야 되고 여성은 지휘관이 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여성하고 남성의 복무기간이 달라요. 예. 이스라엘 이제 남성은 32개월, 여성은 24개월, 뭐 병가 따라 좀 차이도 있지만 주로 그래요. 네네. 그리고 여성은 전투원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은 똑같이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용진 의원의 정책명에 보면 정예 예비군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정예 예비군 하려면 지금처럼 예비군 훈련 뭐 2박 3일 동원하고 예. 비디오 뭐 교육 훈련, 실내 훈련 하루 하고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 정말로 이스라엘처럼 1년에 30일 이상의 예비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경우에 여성이 출산을 하게 되면 예비군 자체를 제대를 시켜줘요. 면제를 해주죠. 예. 우리도 뭐 그런 방법. 그리고 또 여성은 선택적으로 현역 복무를 남성과 같이 18개월 할 수도 있고 12개월 할 수도 있고, 남성은 18개월 복무를 하죠. 그렇지만 여성은 현역 한 12개월 차등적으로 복무를 하게 선택을 할 수 있고, 그게 안 된다면 18개월 남성과 똑같이 사회 대체 복무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 확대되면서 일손이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죠. 이런 곳에서 일정 기간 남성과 똑같은 그 기간 동안 복무를 하면서 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성들에게 열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수연 팀장, 의견 있으십니까? 방금 들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병력 규모를 줄여야 하는 것인가 늘려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여성 징병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것도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성 징병에 있어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또 병과에 따라서 필요한 신체적 능력이 다를 수 있고, 또 근데 그런 신체적 차이는 남성들 사이에서도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또 젊은 남성이 수행하게 되어 있는 병역제도의 틀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근무했던 또 여군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또 전통적으로 또 여성화되어 있는 역할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그런 이제 병가 배치에 있어서 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은 논의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징집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 징병을 반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지금 모병제, 여성 징집제, 군 가산점제, 부활 관련해서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할 수 있고요. 방송 중에 의견 주실 분들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요.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요. 지금 민주당에서 몇몇 의원이 그 군 가산점제 이거 다시 부활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거는 황수연 팀장께서 좀 의견을 주십시오.
네, 사실 군 가산점 제도가 군대를 다녀온 사람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무원 채용에 응시한 또 소수에 한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였는데요. 예. 군 복무를 한 모두에게 주는 정당한 보상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요 조항에 대해서 예. 위헌 결정을 내렸던 이유 중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국가가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 없이 여성과 장애인 등 비제대군인, 복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바탕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해결하는 방식이다라는 예. 점인데요. 좀 이게 합리적이지 않고 또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형태의 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신체 건강한 남성이 또 대체 불가능한 어떤 젊은 날의 시간을 군대에 가야만 하는 현행 병역 제도가 누군가의 희생이 기대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근데 국가가 병역 의무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면 그 의무가 왜 필요한지 또 정당한지 그 의무의 규모가 얼마여야 하는지부터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한 보상이 군 가산점제와 같은 차별적인 방식이 아니라 군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희생의 크기를 줄여나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군가산점제. 이 보니까 그 네. 전용기 의원이 이제 뭐 개헌을 해서라도 부활하자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신대표께서는요? 예. 방금 또 이제 반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역시 오래전부터 군가산점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 뭐 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가산점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보지 못하는데 그게 뭐 큰 효과가 있나? 라는 주장들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또 남성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보면 국가에서 나의 봉사를 이만큼 인정해 주었다라는 증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성들은. 그래서 비록 공무원 시험을 치고 공무원 입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적은 비율이라 하더라도 평생토록 그 가산점을 쓸 일이 없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 주었다라는 그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군에 입대를 하는 사람의 사람이 절대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 여성이 이제 군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죠. 간부가 아니라면. 그래서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여성 징병제와 병합을 한다면 이것은 차별적 요소가 상당 부분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다 가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적으로 나는 현역을 가지 않고 대체 복무를 할 것이다. 라는 사람에게는 가산점을 주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을 할 것이다. 라고 봉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가산점을 주고, 그 가산점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에 대한 봉사를 국가가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가산점은 굉장히 필요하고, 과거에 이제 ROTC나 이런 또 간부를 하면 대기업 취업에서 또 그 면접에서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런 부분도 당시 이제 이 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해서 그런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제 이 간부들도 ROTC 28개월이나 하고 현역은 18개월밖에 병사를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 간부 수급도 안 돼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너무 우리 안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이상적으로 군 제도를 손보려고 하는 거 그리고 조금 아직은 위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자,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게 군 가산점제를 적용을 만약 하게 되면 그 입사 단계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 사실은 여성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그 선에서 벌써 점수가 밀리기 때문에 이건 뭐 차별이다 이런 의견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성 징병하고 같이 병행해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황 팀장님, 이 군 가산점제 이게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이를테면 뭐 어떤 뭐 공무원 뭐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업 입사할 때 그 단계가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라도 어떤 그 군 복무에 대해서 가산점이라는 이 명칭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 이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는 필요하다 보지 않으십니까? 네, 합의점 등으로 예. 찾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에 있어서 호봉 문제라던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예. 가산점 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제대 군인에 대한 차별을 바탕으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형식으로 푸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찬성할 수는 없지만 요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이 어떤 방식으로든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 어떻게 더 잘 보상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예. 더 이 희생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가가 논의를 해야 한다. 예. 그 부분에 대해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혹시 이게 이제 뭐 그냥 무조건 뭐 모병제로 가자, 딱 그런 거 떠나 가지고 지금 뭐 노르웨이라든지 이스라엘 같은 그런 곳에서의 어떤 그 여성 남성 다 이렇게 징집되는 그런 나라들의 어떤 예를 좀 우리나라에 도입할 만한 어떤 그런 부분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신 대표님. 지금 우리 현역 판정률이 90%를 넘어간 지 오래입니다. 예. 이제 94%까지 올라갈 텐데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 가끔 군에서 이제 뭐 총기 사고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예. 관심사병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네네. 예. 그 관심사병에 대한 것도 등급이 좀 나눠져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90%가 넘는 인원들이 현역 복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러한 비율들, 즉 군에 오지 말아야 할 그 젊은이들이 네. 어쩔 수 없이 그 군에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현역 판정률을 저는 뭐 한 70%대까지는 떨어뜨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예. 왜냐하면은 그 지금 그 각 부대에 보면은 한 20% 정도가 그런 그 관심을 받아야 할 또 배려를 받아야 할 그런 병사들입니다. 예. 그러면은 5명 중에 1명, 한 개 분대에 2명이 그렇게 배려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면 이거는 뭐 제대로 된 전투력을 발휘할 수가 없죠. 또 전우회가 형성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역 복무 판정률을 떨어뜨리려고 하면은 예. 결국은 군 복무 기간을 대폭 늘리든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18개월로 떨어진 걸 다시 30개월 하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네. 여성들도 징병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아주 여러 가지 신체적인 면 또는 그 정신적인 면 모든 면에서 좀 배려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군에 와서 정말 불행한 시간 보내지 않아도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투력이 다운되는 것을 또 막을 수도 있고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노르웨이처럼 차등적인 남녀가 굳이 뭐 같은 기간을 복무를 한다든지 하지 않아도 남성은 32개월, 여성은 24개월, 또 남성은 전투병과 여성은 행정지원병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들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도 예.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건축센터 팀장 그리고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